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주고요. 이 친구는 코코입니다. 서코코. 서코코! 얘는 저를 진짜 좋아하고 제 껌딱지예요. 제가 뭐 하고 있으면 항상 와서 구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필사를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와서 같이 껴서 같이 필사를 해요. 자기도 이제 배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늘 같이 공부를 하는 우리 똘망똘망한 서코코. 반갑습니다 해. 반가워? 반가워?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책 한 권을 또 추천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은 마음의 소란을 다스리는 철학의 문장들이라는 책인데요. 클랩북스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필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필사를 한다는 걸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좀 사람들이 굉장히 필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클랩북스에서도 새로운 필사책이 나왔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이 책의 특이점은 여기 앞에도 써있듯이 2500년 변치 않는 지혜를 새기기 위한 필사 노트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 동양 고전에 담긴 선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를 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은 이제 논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맹자, 그 다음은 중용과 대학, 그 다음에는 헌비자,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장자, 이런 마지막에 주역 계사전까지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어요. 이 내용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딜 펴서 그냥 딱 읽어도 너무 좋죠. 지금 딱 폈는데 제가 이 페이지 나왔어요. 제가 필사해 놓은 페이지가 71장인데 작은 일에 공을 들여 큰 사고를 면한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천길 높이의 둑도 개미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백척 사방의 큰 집도 굴뚝 틈새의 불똥으로 인해 타버린다. 그러므로 토목의 대가인 백규는 둑을 거닐며 그곳에 난 구멍을 틀어 막았고 집안의 어른들은 불조심을 하고자 굴뚝의 틈을 흙으로 발랐다. 이로써 백규가 있으면 물날 리가 없고 집안의 어른들이 있으면 불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모두 쉬운 일을 조심함으로써 어려움을 피하고 미세한 일에 공을 들임으로써 큰 사고를 멀리했던 것이다. 유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딱 말을 해놓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일을 조심하고 그리고 미세한 일에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테리어 할 때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뭔가 되게 쉬운 한 가지 딱 디테일인데 그것만 딱 되면은 사실 그 다음이 잘 풀리고 다음이 잘 풀리고 다음이 잘 풀리는 건데 이 뭐 하나만 좀 잘못돼도 굉장히 크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필사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쩔 때는 그냥 필사를 그냥 하면은 또 그 부분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저거를 저렇게 필사를 해놨을까?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제가 그 필사를 하고 그 밑에 어차피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뭐 두세 번 필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필사를 하면 할수록 그 문장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기다가 약간 느낀 점 일기처럼 쓸 때가 있어요. 어진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의 행실을 보면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이인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밑에 그 설명을 보니까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은 되게 시샘을 하기 쉽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막 비난하고 막 우습게 보고 막 이런 마음을 갖기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된대요. 오히려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시샘하지 말고 본받고자 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은 그걸 욕을 한다기보다는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면이 있다면 고치려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시샘이나 질투라는 감정을 저도 인간이니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제가 긍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삶이 안정되고 또 발전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왜 질투가 나는지 질투가 느껴졌어요. 그러면 너무 질투난다 이거보다는 내가 왜 질투가 났을까?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원인인지 뭐 다른 이유인지 찾아보고 나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감정을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고 그 밑에 내가 질투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필사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되짚어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직함의 힘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바탕은 정직이다. 속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요행이 죽음을 면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옹야. 이름이 다 특이한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들으면 옹야 약간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현인분들이신데 이름이 왜 이렇게 다 귀엽지? 약간 야옹야 이런 것 같고 다양한 생각을 들게 하는 이름들인데요. 저는 이제 그걸 딱 썼어요. 똑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바탕은 정직이다. 뭐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써놓은 게 나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함을 잊지 말자.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썼어요. 왜냐면 늘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이게 되고 막 그렇게 요행을 바라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어쩔 땐 나 자신을 속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틀 속에 나를 가두고 나를 속여서 뭔가 결과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난 정직해 이런 것보다는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해. 그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걸 여기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사실 저는 또 좋은 점이 그냥 이렇게 읽다가 쫙 펼쳐도 어쨌든 뭔가 나에게 상황에 맞는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옛날에 뭐 대답 구하는 책 뭐 100페이지 막 이런 거 약간 저 누구누구랑 사귈 수 있나요? 짠! 이러고 막 하는데 그런 거 하듯이 해도 약간 재밌더라.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뭔가 배웠으면 하는 말이 있으면 무엇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딱 하면 법은 아첨하지 않는다. 나 변호사인 거 어떻게 알았지? 이 책? 뭐야? 여러분 짜고 친 거 아니고요. 진짜 내가 이걸 폈어요. 이 말이 뭐라 써있냐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자의 구분이 없은 것 같다. 법에 닿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사양할 수 없고 용감한 사람이라도 감히 다툴 수 없다. 형벌은 대신들도 벗어날 수 없고 착한 행실에 상을 내리면 낮은 사람이라도 빠뜨리지 않는다. 유도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비자는 법의 핵심이 상벌에 있다고 여겼던 인물이래요. 상벌이라는 것은 한 일에 대한 보상과 잘못한 일에 대한 형벌을 뜻한다. 잘못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그에 걸맞는 상을 받는 세상. 그것이 한비자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을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은 되게 명백하게 뭔가 사람 살면서 너 좀 이러지 그랬니 저러지 그랬니 되게 퍼센티지가 옳고 그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너 이거는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속 시원했다 그러나? 그래서 좀 법을 좋아하는 면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저는 이거 쓸 때 약간 시처럼 좀 줄바꾸기를 많이 해서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 법은 이제 나눠서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까지 쓰고 그 다음에 자의 구분이 없음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바로 이어서 쓰지 않고 뭔가 저는 공백이 있을 때 좀 더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법에 닿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사양할 수 없고, 용감한 사람이라도 감히 다툴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쓰실 때요, 여기에 이렇게 세 문장이 있다고 해서 세 개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많은 울림을 주는 한 문장만 써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내용이 좀 길면은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내용도 있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내용. 그럼 저는 과감하게 그냥 안 써요. 근데 여기는 내용이 좀 저의 마음에 그래도 가까운 말들이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나의 어휘력을 늘리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필사를 하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짤이 많이 떠서 봤는데, 막 성인의 ADHD 뭐 이런 짤 많잖아요. 그걸 제가 봤는데 나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사를 좋아하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필사를 하면 손에 펜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도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고, 뭔가 나를 이런 속세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처럼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무언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집중력 있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뭐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개인적으로도 다 각각의 뭔가 고통과 아픔과 소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소란을 올해 시작만큼은 그래도 좀 그 소란을 다스리는 그런 철학의 문장들로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추천드립니다.